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 일이 정말 나에게 맞는 일일까요? 아니면 그냥 생계를 위해 버티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는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직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일상이 되었고, 누구는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고, 누구는 취미를 N잡으로 연결해 삶을 재설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 일이나 그냥 한다고 잘 풀릴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에너지의 흐름이 있어요. 일하는 방식도 성과가 나는 타이밍도 다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적성이고, 그 적성은 생각보다 명확하게 사주팔자 속에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기질을 타고났고 어떤 환경에서 잘 풀리는지, 돈을 벌려면 어떤 방식이 맞는지, 물론 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봐야 할 건 시스템, 즉 내 구조와 리듬이에요. 운이 좋아도 시스템이 틀어져 있으면 흐름을 제대로 탈 수 없어요. 반대로 시스템이 먼저 정비되어 있으면 운이 왔을 때 훨씬 크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주 명리와 자연순환 운명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직업과 진로를 어떻게 해석하고 선택할 수 있는지 그 실전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당신은 수가 많으니 철학 쪽이 어울립니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주의 구조가 일하는 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당신 인생의 리듬에 따라 진로는 언제 어떻게 잡혀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드릴 겁니다. 프리랜서든 직장인이든 아직 진로를 고민 중인 20대든 상관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하게 느끼실 거예요. 아, 나는 이럴 때 잘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구나. 그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 즉 사주팔자 8글자, 그 안에 여러분만의 진로 나침판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주 명리를 운세나 점으로 오해하세요. 그런데 사주 명리는 단순한 애언 도구가 아닙니다. 기질의 설계도이자 인생의 전략 지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자연스럽게 잘 풀리는지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각자 타고난 성향, 리듬, 에너지가 다릅니다. 말이 많고 즉흥적인 사람도 있고 조용하지만 분석적인 사람도 있죠. 그런데 진로를 결정할 땐 대부분 이런 내면의 구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의사가 돈 많이 벌어, 공무원이 안정적이야, 이런 식으로 선택하죠. 결국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버티고 성과 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주는 질문을 바꿔줍니다. 당신은 어떤 환경에서 에너지가 흐르는가? 성과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가? 당신은 협업형인가 독립형인가? 예를 들어 볼게요. 독립적인 기질이 강하고 표현 욕구가 큰 사람은 회사 안에서 답답하고 부딪히기 쉬워요. 본인이 주도하고 표현해야 에너지가 풀리는 구조거든요. 반대로 조직과 책임 안에서 일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은 규칙 안에서 책임지고 성장합니다. 프리랜서 하면 오히려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같은 직업이라도 내 사주 구조에 따라 성공 여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간 약 1만여 명의 인생을 상담하면서 사주 명리와 자연순환 운명학을 결합해 진로를 분석해 왔어요. 누군가는 10대에 이미 자신의 일을 찾아 빠르게 성과를 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30대가 되어서야 방향을 잡고, 또 어떤 사람은 40대 이후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10대의 진로를 찾았다고 해서 인생이 무조건 잘 풀리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이른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고,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방향이 맞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언제 찾았는가가 아니라 내 흐름과 리듬에 맞는 시기에 찾아갔는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사주 속에 숨어있는 직업 DNA를 찾아볼까요? 진로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사주 속 오행의 비율과 십성의 위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업은 십성으로만 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보다 먼저 봐야 할 건 오행의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오행은 곧 내가 타고난 사고방식과 관심사, 에너지 사용의 방향성을 말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오행이 강하게 작동하는 분야가 바로 내가 스트레스 덜 받고 적응하기 쉬운 직업입니다. 자, 오행별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전부 다 깊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대표적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나머지는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목이 많은 사람,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사람. 목이 많은 사주는 기본적으로 이해력과 논리력이 탁월합니다. 정보를 빠르게 정리하고 구조화하고 사람에게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왜냐하면 목은 시작이거든요. 간목이 세상에 뚫고 나오는 힘이고 을목은 섬세하게 자라나는 힘이에요. 그래서 목이 강한 사람은 지적 호기심이 많고 이해가 빠르며 구조적인 사고를 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상담했던 A씨는 목이 2개, 화가 2개였어요. 처음엔 대기업 마케팅 팀에서 일했는데 자꾸 답답하다는 거예요. 성과는 나는데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물어봤죠. 지금 뭐 할 때 제일 재밌으세요? 회의 때 사람들한테 기획 구조를 설명할 때요. 이해 못하던 사람이 하는 순간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안을 했죠. 그럼 교육 쪽으로 가보시는 건 어때요? 브랜딩이나 기획을 가르치는 강사요. 지금은 기업 교육 전문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목이 많은 사람은 성장이라는 개념에 강합니다. 그래서 교육, 기획, 브랜드 전략, 독서 기반 콘텐츠에서 빛을 보죠. 2025년 이후 목 오행에게 추천하는 분야는 브랜딩 카피라이팅, 퍼스널 브랜딩 컨설턴트, AI 기반 교육 플랫폼 운영, 인문학 콘텐츠 창작자, ESG 기반 스타트업, 그리고 만약 목이 많은데 십성으로 식상이 강하다면 말과 글로 가르치는 강사, 유튜버, 작가가 딱이에요. 목이 많은데 재성이 강하다면 컨설팅, 코칭, 교육사업으로 수익하는 구조가 잘 맞아요. 화가 많은 사람, 표현하고 사로잡는 사람, 화는 표현의 오행입니다. 말, 글, 디자인, 영상, 음악, 무엇이든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강해요. 말하자면 이들은 감각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사로잡는 말, 색, 분위기를 잘 다루죠. 화는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예술, 방송, 유튜브, 마케팅, 홍보, 공연, 영상 편집 등에서 돋보여요. 실제 사례 하나 더 들어볼게요. B씨는 화가 3개나 되는 사주였어요. 근데 회계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죠. 당연히 힘들죠. 매일 숫자만 보니까 선생님 저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자격증도 땄고 그만두긴 아깝고 그래서 물어봤죠. 그럼 지금 일 중에서 뭐가 제일 재밌어요? 고객한테 세금 설명할 때요. 복잡한 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럼 세무 유튜브 해보세요. 복잡한 세금을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요. 지금은 회계사무소 다니면서 유튜브 병행하는데 구독자도 늘고 상담 의뢰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표현하지 못하면 병이 납니다. 2025년 이후 화오행에게 추천하는 분야, 유튜버 크리에이터, 마케팅 광고 기획자, 인스타그램 기반 퍼스널 브랜딩, 영상 디자인 그래픽 작업, 감성 브랜드 창업, 미술 향기 라이프 스타일. 화가 많은데 식상이 강하다면 크리에이터, 작가, 디자이너로 최고예요. 화가 많은데 재성이 강하다면 광고 대행사, 콘텐츠 마케팅, 영상 제작 사업이 잘 맞아요. 토가 많은 사람, 전체를 보고 중심을 잡는 사람. 토는 5 오행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은 전체를 조망하는 눈이 있어요.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전체 구조 속에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와 경영에 강해요. 정치의 본질이 뭐예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하고 합의점을 찾는 거잖아요. 바로 토의 능력입니다. 토가 많은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중재를 무척 잘해요.
A랑 B랑 싸우면 양쪽 입장을 다 이해하고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주죠. 이게 바로 정치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토가 강한 사주를 가진 분들 중에는 회사에서 임원급으로 올라가거나 여러 부서를 총괄하는 경영자, 지역 정치인이나 의원, 이해관계자들을 조율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약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토는 현실적이기도 해요. 눈에 보이는 성과, 수치, 안정을 중시하죠. 그래서 회계, 부동산 시스템 설계에도 강하지만 토의 진짜 강점은 큰 그림을 보면서 전체를 조율하는 능력이에요. 2025년 이후 추천, 정치, 행정, 경영총괄, 프로젝트 매니저, 이해관계 조정 컨설팅, 부동산 개발, 자산관리, 스마트팜, 금이 많은 사람, 정밀 분석, 공학적 감각. 금은 정교하고 논리적이에요. 분석과 구조화, 복잡한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하는 능력이 탁월하죠. 불필요한 것을 자르고 필요한 걸 구조화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공학, 법률, 의료, 전략기획, 하드웨어 기술에서 빛을 봐요. 금은 비효율을 정말 싫어합니다. 2025년 이후 추천, 반도체 설계, 공학, 의료 약학, 전략 컨설턴트, 법률 특허, AI 시스템 엔지니어, 수가 많은 사람, 본질 탐구, 직관, 무형의 힘. 수는 깊고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오행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탐구하고 무형의 가치를 캐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본질에 집착합니다. 철학, 심리학, 종교, 명상, 데이터 분석, 수학적 사고에 강하고 AI 시대에는 직관적 통찰이 있는 사람들이 더욱 돋보이게 돼요. 수는 얕은 대화를 정말 싫어합니다. 2025년 이후 추천, 철학, 심리, 명상 콘텐츠, AI 프롬프트 설계자, 데이터 분석가, 종교, 치유, 상담 교육자.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잠깐 지금 여러분 사주에 어떤 오행이 많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모르신다면 네이버에 만세력만 검색해도 돼요. 만세력에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사주팔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목, 화, 토, 금, 수 이 5글자가 몇 개씩 있는지만 세어보세요. 3개 이상 있으면 그 오행이 강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오행의 기질을 타고났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목은 이해해야 견딜 수 있고 화는 표현하지 못하면 병이 나요. 토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금은 비효율을 싫어하며 수는 얕은 대화를 싫어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오행대로 살아갈 때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억지로 화의 일을 하는 금은 지치고 현실을 무시한 수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내 오행이 시대의 흐름과 어떤 접점을 갖고 있는가, 그 오행을 활용해 나만의 방식으로 일을 재구성할 수 있는가. 정해진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대에 맞는 내 오행의 활용법, 그것이 진짜 직업 전략입니다. 왜 나는 아직도 진로를 못 찾을까? 시기의 비밀.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럼 내 사주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진로를 못 찾은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합니다. 직업 적성을 알아차리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자연수나 운명학적으로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학창시절을 어떤 계절에 보냈는가를 보면 진로와 직업에 대한 각성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가을에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대부분 빠릅니다. 자기 분야를 일찍 발견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준비하죠. 그래서 20대 후반 혹은 심지어 10대 후반에 이미 내 길을 찾아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봄에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리듬이 달라요. 봄은 씨를 뿌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방향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방황도 길고 여러 번 직업을 바꾸거나 실패를 겪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들이 꽃을 피우는 시기는 늦지만 훨씬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내 계절은 언제일까?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고정 댓글에 제 블로그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거기 들어가시면 나의 계절 찾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생년월일만 있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기 계절을 알면 지금 내가 왜 이런 상황인지,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지가 훨씬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늦어도 괜찮아요. 당신만의 계절이 있습니다. 즉, 사주의 직업 기질이 드러나 있어도 그걸 언제 인식하느냐는 내 삶의 계절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들보다 느리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봄은 늦게 피지만 더 크고 건강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혼란 역시 당신의 순환 안에 포함된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정리하자면 당신은 이미 사주 속에 적성과 직업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발견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을 뿐이에요. 지금까지의 방황은 실패가 아니라 계절에 따른 자연스러운 준비 기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사주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